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호석입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기출 분석 및 합격 전략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는요, 2022년부터 출제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공단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만 제대로 된 합격 전략을 수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 학습을 한다면 불편한 시간을 많이 낭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게 되면 한 번에 짧은 시간 투자해서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을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출제 기준 변경 사항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방식은 필답형, 주관식 방식이 되겠습니다. 필기는 보기가 있는 객관식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실기는 주관식 방식, 지문이 주어지고 이 지문을 읽고 답을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문제수는 2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100점 만점 기준이 되기 때문에 문항당 5점으로 채점이 됩니다. 시간은 2시간 30분이 되는데요. 시간은 넉넉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합격 점수는 60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12문제 이상 맞추시면 합격이 되는 거고요. 과락은 따로 없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필기 때 배웠던 내용이 실기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필기 때 배웠던 이 범위에서 실무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실기에서 다시 한번 출제가 된다. 주관식 방식으로 출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한다라고 보고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을 합니다. C 언어, 자바 언어, 파이썬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SQL이 되겠죠. 그래서 SQL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사이트를 만들게 되면은 홈페이지, 화면이 있을 거예요. 그죠? 화면을 구현하고 유저 인터페이스도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출제가 되고 그리고 테스트를 수행을 해야겠죠? 테스트가 끝나면은 배포하는 단계가 또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실무적인 관점에서 출제가 됩니다. 합격률 분석을 통해서 공단의 의도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공단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앞으로 출제를 할 것인지 거기에 맞도록 학습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개정 전에 합격률이 있고요. 개정 후에 합격률이 있는데 정보처리 기사가 먼저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사의 합격률을 보시면은 산업기사가 앞으로 어느 정도로 출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개정 전에 데이터하고 개정 후의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같은 경우에 개정 전에는 50% 상당히 높았죠. 개정 후에는 한 20% 정도로 해서 합격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산업기사도 이 정도 수준으로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기사도 개정 전에는 45%, 개정 후에는 한 30% 정도로 해서 이전보다는 떨어진 수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률이 많이 낮은 경우에는 16%, 기사보다 더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와 같이 편차가 약간이 있습니다. 쉽게 출제가 된다라면 한 40%대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16%대로 합격률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기가 합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실기는 주관식 방식이잖아요. 필기는 사지선다형이 되기 때문에 찍어서 답을 맞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기는요, 출판사 교재를 단순 암기하는 방식으로는 학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키워드 위주로 해서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매번 출제가 되고 있어요.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가 매회 새로운 유형이 출제가 됩니다. 기출 문제도 출제가 되지만은 기출 문제를 응용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단순 암기해서는 안 되고요. 응용해서 풀이를 하실 수 있도록 이해 위주로 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는 최대 한 10문제 정도까지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출제 빈도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 유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제 방식은 단답형이 되는 겁니다. 단답형이란 것은 이렇게 지문을 주고요.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작성을 해라.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단답형이 되는 거고요. 서술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서술형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용어를 주고 용어에 대해서 서술을 해라. 그렇게 출제가 되는 것인데 서술형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단답형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키워드 위주로 해서 이해하고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를 묻는 문제가 58% 정도 출제가 되고요. SQL 8%, 프로그래밍 언어 34%, 용어와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2024년 1회 실기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풀이하지 않고요. 풀이 강의는 해당 기출 풀이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방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채점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0문항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요. 문항당 5점으로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 기준이 되겠죠. 60점 이상이면 합격 점수가 되고 과락은 별도로 없습니다.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시어는 문제가 되고요. 문자열에서 대문자 개수를 구해라. 이 문제는 각각의 변수의 값이 포문을 통해서 계속 바뀌게 될 거예요. 카운트라는 값이 바뀌게 되는데 그 카운트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추적을 해야 됩니다. 추적을 하려면은 디버깅 표라는 것을 만드셔야 돼요. 자, 이것은 채점하고는 무관합니다. 채점하고는 무관하고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정답은요. 전체 코드를 실행했을 때 4가 되는데 이 4라는 값을 찾기 위해서 디버깅 표라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각각의 변수의 값, 각각의 어떤 처리문이라든지 조건문의 false, true, 상태라든지 카운트 변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디버깅 표라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시험장 가셔도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만드시고 답은요. 답란이 있습니다. 답을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성을 한다 하더라도 채점하고는 무관합니다. 답란에 답만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2번은 데이터 전송 절차 순서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보기가 주어졌네요. 보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좀 더 풀이가 쉬울 겁니다. 오류 제어 방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용어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4번은 자바가 되고요. 배열의 합계를 구하는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변수의 값을 추적을 해야만 합계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전체 코드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 코드를 실행을 했을 때 프린트를 했을 때 그때 썸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 그것을 찾으려면 디버깅 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5번은 축적 교환 방식의 종류 보기가 주어졌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6번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용어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 유형하고 조금 다르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해서 가지수가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수가 있을 때는 부분 점수가 있어요. 하나를 맞추게 되면 1점, 2개 2점, 3점, 4점 다 맞추면 5점으로 채점이 되는 겁니다. 이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답을 하나 입력하고 틀리면은 0점, 맞게 되면 5점으로 채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수가 있을 때는 부분 점수라는 것이 있어요. 채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가지수가 2개 있는 경우도 있고 3개, 4개, 5개 이렇게 문제마다 다를 수가 있고 그때그때 부분 점수가 달라요. 근데 공단에서는 문제도 공개하지 않고 정답도 공개하지 않고요. 부분 점수도 공개하지 않고요. 어떻게 채점이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시험날 기사퍼스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기사퍼스트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가답안을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답안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채점을 해서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 점수 계산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채점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확한 채점을 기사퍼스트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퍼스트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채점을 요청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채점을 해서 몇 점으로 합격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답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스스로 채점을 하셔야 되는데 채점하기가 쉽지가 않죠.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채점 기준이 공단에서 발표된 것도 없고요. 가지수가 있다든지 단답형, 유형에 따라서 채점이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채점하길 다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일 날 여러분들이 작성한 답을 일단 기억해서 오시고 기사 포스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커뮤니티에 가다방 게시판이 있습니다. 가다방 게시판에 가시면은 답이 이렇게 올려져 있을 거예요. 이 답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채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채점이 스스로 힘들다. 자, 그럴 경우에는 기사 포스트 카페에 들어오셔서 실기 채점 게시판에 가시면은 채점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한 답을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시면은 각 문제에 대해서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부분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합격 점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신 채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일 날 답을 기억을 해오시고 기사 포스트 사이트하고 카페를 활용을 해서 스스로 한번 채점을 해보십시오. 7번은 정규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지수가 5개가 되겠네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8번은 소프트웨어 V 모델에 대한 문제가 되고 보기가 있고요.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8번까지 순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9번은 SQL 문제가 되겠습니다. 블랭크를 채우는 문제가 되겠죠. 3학년 이상 전자계산과 이게 AND로 연결이 되죠. 그때의 학생 이름을 검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외월절 아래 두 조건을 AND로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부분 점수가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QL은 이와 같이 블랭크를 채우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전체를 작성해라 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SQL문은 전체를 작성하도록 출제를 할 수도 있어요. 시험장 가시기 전에 SQL을 작성하는 연습도 추가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운영체제 관련된 용어가 되는데 생소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보기가 있죠.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있고요. 보기도 4개가 있어요. 잘만 선택을 하면은 정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2번 보시면은 어떤 작업에게 프로세스를 할당할 것인지 작업, 할당 이런 설명 나오죠. 작업에 대한 어떤 스케줄을 뜻하는 겁니다. 2번은 작업 스케줄러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3번은 프로세스가 언제 얼마나 주황 처리 장치 CPU를 차지할 것인지 프로세서의 스케줄을 뜻하는 겁니다. 키워드를 잘 보시면은 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최대한 보기 활용을 해서 그렇게 답을 작성하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번은 OS 7계층 중요하죠. 자주 출제가 됩니다. 12번은 HDLC 프로토콜에 대한 문제가 되고 프레임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강의 중심적으로 학습을 하면은 높은 점수로 다들 합격을 하실 겁니다. 13번 자바 문제가 되고 블랭크가 있죠. 블랭크를 채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도 이렇게 블랭크를 채우는 유형의 문제가 있고 완성된 코드를 주고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14번은 테스트 관련된 문제가 되고 보기가 있네요. 15번은 파이썬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은 SQL 문제가 되고요. 블랭크를 채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은 운영체제 관련된 용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보기는 6개가 있네요. 보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암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용어들은. 18번은 시언어 문제가 되고요. 19번은 반복문이 나왔죠. 반복문이 나오게 되면 변수의 값이 계속 바뀌잖아요. 조건도 바뀌게 되고 변수의 값도 바뀌게 됩니다. 그때 값들을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버깅 표를 작성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실수가 없어요. 20번은 업데이트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문 보시고 블랭크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1회 기출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대충 아시겠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앞으로 비중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용어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장 가시기 전에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암기는 하셔야 돼요. 강의를 들으실 때는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시고 시험장 가시기 전에는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는 용어 각각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보기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영문 보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글 보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용어를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영문, 약어로
보통 출제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기출문제의 문제 유형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용어를 묻는 문제들 꾸준하게 많이 출제되고 있죠. 코드는 많으면 7문제, 뭐 8문제, 그리고 6문제. 이번에는 조금 적게 출제가 되었지만은 최고 한 10문제까지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기사는 9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파트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신다라면은 기사 퍼스트 사이트에 프로그래밍 언어만 문제풀이한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SQL문은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SQL하고 코드만 따로 떼어내서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은 빈칸을 작성하는 문제 출제가 자주 되고 있죠. 전체를 작성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출력 결과를 입력해라. 자주 출제되진 않네요. 빈칸을 작성하는 문제하고 전체를 작성하라. 전체를 작성하라고 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한 줄 정도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코드는 빈칸을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전체를 작성하도록 나올 수는 없겠죠. 그리고 출력 결과 입력해라라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해서 빈도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사 실기는 출제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출제 범위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파트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화면 구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잘 출제가 되지 않죠. UI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은 꾸준하게 2문제가 출제가 되네요. 애플리케이션 배포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SQL 활용은 꾸준하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장 가셔서 남은 시간 동안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때는 출제가 잘 되지 않는 파트보다는 이와 같이 중요한 파트 위주로 해서 빠르게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합격 전략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강학습 계획표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거 중요한데요. 인강학습 계획표가 뭐냐면은 강의 목록 1강, 2강, 3강, 4강 강의가 쭉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인터넷 강의는요,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간을 적절하게 배정을 해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 첫 번째 강의하고 세 번째 강의는 1일차에 학습을 하시고 4, 5강은 2일차에 학습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시험 날짜 맞춰서 학습을 해서 완벽한 대비가 되실 수 있도록 인강학습 계획표를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강의마다 주의할 점 무엇인지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런 조언들까지도 같이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출력을 해서 옆에 두시고 체크하면서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는 비전공자 위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CS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강의를 제작을 합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해서 이 기준에서 출제 기준이 바뀐 겁니다. 기사도 동일하고요. 산업기사도 동일하게 NCS 기준에서 출제 기준이 바뀌었어요. NCS를 제대로 분석을 해야만 제대로 된 강의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강의에 다 포함을 시켜서 강의만으로 합격이 가능하도록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퍼스트에서 제공해드리는 강의, 교재, 참고 자료만 있으면 합격 가능합니다. 다른 출판사 교재라든지 강의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사 퍼스트만의 합격 전략을 보시면은 본 강의를 통해서 기본 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도록 할게요. 본 강의를 들으시면 시험이 좀 쉽게 출제가 되었다. 그럼 본 강의만 들으면 사실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출제 예상 문제도 제공을 해드릴게요. 본 강의만 듣게 되면 기본 유형의 해결 능력은 있지만 다양한 유형, 응용된 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충분한 연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 예상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고 시험장 가시기 전 최종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과연 내가 합격 점수가 나오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실전 모의고사 문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퀴즐렛이라는 용어를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전 모의고사, 기출 예상 문제집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스마트폰 혹은 PC에서도 간단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반복하는 횟수는 제한 없습니다. 장소 제한 없어요. 얼마든지 편한 시간대, 장소에서 학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1회 시험을 준비를 하다가 다른 일이 있어서 합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2회 시험까지는 수강하실 수 있도록 한 번은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시험에 대한 안내 말씀 그리고 합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정보를 찾다 보면은
합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갈 수도 있습니다. 둘러가지 마시고 바로 지름길을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시면 누구나 한 번에 합격이 가능합니다. 자신감 가지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 하나하나 잘 따라오실 바라겠습니다.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